봄과 여름 사이의 시간, 나와 당신 사이의 관계, 현실과 이상 사이의 선택, 이런저런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주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게스트가 있는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잖아요. 맞아요. 처음부터 저희가 계속 게스트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그래서 주환님이 귀한 분을 섭외해 주셨습니다. 네, 그 지난주에 오늘 게스트 나오신 분이 지난주 방송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저희 작전이 제가 섭외를 시도해서 실패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2번 타자로 슬기님이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섭외 네. 그거를. 네. 근데 너무 흔쾌히 나와주신다고 하셔서 슬기님까지 차례가 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맞아요. 슬기님이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는 완전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윤주님을 모시기로. 윤주님 찬스를 언젠간 써야 되는데 생각보다 빨리 썼다. 네, 생각보다 서로에게 다 지금 좀 빠른 타이밍이긴 하나. 보통 근데 소개라고 하면 내가 무슨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윤주님에 대한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뭘 먼저 얘기해야 되나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보통 뭐부터 게스트는 말씀드릴까? 성도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맞아. 지금 성도. 이거 우리 셋이 듣는 방송. 근데 이게 이따 이야기할 부분과도 연결이 되긴 하잖아요. 사실 예전 같았으면 윤주님 지금 대원기획에서 에피로 계시고요. HFK에서 파트너로 함께 해주고 계시고 주한님과는 대학생 때 알고 계신 동아리 선후배 지인 사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어디서부터 짚어서 이제 현재에서 과거로 가야 될지 과거에서 현재로 가야 될지 소개를 생각하다가 마이크를 못 넘겼어요. 맞아요. 그러면 주제를 먼저 얘기하고 마이크를 넘기면 소개가 되려나? 안 넘겨드릴 거예요? 마이크는 내 거가 있잖아. 우리 방송이잖아. 마이크 3개잖아 우리 지금 각자 갖고 있잖아. 그럼 윤주님 소개해 보실래요? 아니 저기 호스트가 또 네. 주제를 말하고 싶다니까는. 그러니까 주제에 맞춰서 소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해보고 싶은 내용은 이제 직장인과 프리랜서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주제를 정해놓고 나니까 저나 슬기님이 가장 먼저 떠오른 분이 윤주님이었고 그래서 모시게 됐습니다. 윤주님이 직접 소개해 주시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네. 그 주제에 맞게 저는 광고회사에서 그 21년 동안 일을 하다가 지금 작년 11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6개월 차에 프리랜서로 그 여러 가지의 일 광고 기획과 카피라이팅 그리고 카피라이팅 관련한 강의 그리고 HFK에는 인생 끝 카피라는 테마를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 노윤주입니다. 되게 오래 다니셨네요. 21년이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래요? 저는 지금 프리랜서가 6개월 차라고 하신 게 또 놀라워가지고 벌써 시간이. 근데 회사를 그만두고 2달을 통으로 아프리카를 놀다 와서 사실상으로는 그렇죠. 4개월이 좀 안 됐다. 한국 나이 같은 것이다라고. 근데 저한테는 6개월이 또 맞는 게 저한테는 또 작가 노윤주라는 블로그를 계속 보게 되니까 저한테는 그 여행하신 2개월도 이미 프리랜서의 느낌이 있는 채로 그죠. 떠나셨으니까. 2달을 놀 수 있는 건 직장인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여기 야외라는 설명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오늘 윤주님 동네에 놀러 와서 공원에서 녹음을 한번 해보자 환기 차원에서 하고 공원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는 청설모 한번 지나갔고 아니 되게 평화로운 공원이었는데 갑자기 CCTV 공사를 시작하셔서 소음이 조금 있다. 근데 금방 끝날 것 같으니까 차이 없을 것 같기도 또 하고. 야외 녹음의 또 맛이니까요. 아니 저희가 지난주에 계절에 대한 얘기하다가 지금이 아니면 못할 게 너무 많다고 얘기했었는데 야외 녹음도 저는 더워지기 전에 해야 되는 리스트에 있었던. 여기 여름에 와도 시원할 것 같아요. 여기 추워요. 나 옷 입은 것 봐. 저 안에 저도 맨투맨에 자켓까지. 네, 그래도 선선하다. 8도. 서울 시내보다 8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원해요. 여기를 어디라고 소개하면 좋을까요? 평창동에 여기 저도 솔직히 이 공원 처음 와봤는데 침샘골 공원? 참샘골? 저도 카톡으로 막 위치 안내 드릴 때 침샘골 썼다가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나 분명히 침샘골로 검색해서 왔는데 제가 침샘골로 보냈을 수도 있어요. 전 썼다가 침샘골 이상한데 그래서 다시 검색해서 보내드리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평창동에 있는 참샘골 공원에 앉아 있습니다. 너무 잘 찾으셨어요. 좋은데 공원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또 여의도 공원 같은 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50평 정도 되는 공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래, 여기 야외니까. 소리는 신경 쓰지 않고 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 그래서 어디까지 했나요? 우리? 소개 겨우 했죠. 소개하다가 소음이 좀 있었죠. 아까 전에 슬기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랑 슬기님과 윤주님의 관계가 또 다르니까. 네, 소개해야 할 말이 엄청 길더라고요. 윤주님에 대해서. 네. 그래서 또 뭐 뒤에 할 얘기들이 직장인 프리랜서 얘기들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되게 예전에 대학교 때 동아리에서 알게 됐고 그쵸, 그 이후로 광고 동아리였죠. 네, 광고 동아리에서 만났으나 회장님이셨죠? 그쵸. 지금도 회장님이시라면서요? 지금은 동문회장. 오비 회장. 어머머머 잘 나간다. 동문회장이고 내향인이다. 제가 진짜 내향인인데 아무튼 당시에 동아리에서 보고 한 20년을 못 봤잖아요. 그죠. 네, 바쁘시니까 또 졸업하고 각자 일을 하고 서로 연락이 안 됐고 뭐 그 사이에 딱히 궁금하지도 않았고 사실 생각날 만한 에피소드가 있는 사이는 아니었으니까 그냥 저런 선배가 있다. 저런 후배가 있다 정도였던 것 같고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SNS 이런 데서 그냥 이름만 보고 그러던 중에 제가 우연히 윤주님 책을 서점에서 봤나 예스24에서 봤나 아무튼 어디서 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본 거였구나. 네, 뭐 찾아서 본 건 아니었고 우연히 봤는데 이름은 흔한 이름은 아니시니까 지금 성함 혹시 성도 말씀하셨나요? 했어요. 내가 했어요. 네. 노윤주입니다. 네. 필명 노난. 그렇죠. 윤주님은 많지만 노윤주님은 많진 않으니까. 아니요. 그래서 검색하면 바로 카 레이서 분이 카 레이싱? 프리랜서는 자기 이름을 검색해보는 아나운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제가 리뷰를 쓰면서 연락을 처음 드렸었던 기억이 저는 났어요. 어저께 막 생각을 해봤는데 맞아. 네. 제가 아는 그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러면서 리뷰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윤주님이 그 리뷰를 보셨는지 한참 후에 페이스북인가 뭐 인스타그램인가 어디로 메시지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리뷰가 되게 정성껏 쓰신 되게 거의 처음에 되게 책을 빨리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뷰가 기억에 남는 리뷰였었어요. 책 몇 권 내셨어요 지금까지? 함께 쓴 것까지 하면 5권? 엔잡러에 붙여. 다사다 오모네든 다음이 그거였었어. 다사다는 다정한 사람에게 다녀왔습니다. 오모네드는 다 편집할 거잖아. 내일의 댄스, 컨셉 라이팅 하고 하나 또 뭐예요? 좋은 동료와의 이야기는. 3권 중에 2권에 참여하신 거구나. 맞아요. 네. 그 오늘의 모험 내일의 댄스는 제 주변에 제가 윤주님이랑 안다는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이 이 책 재밌다고 얘기한 적이 저는 3번이나 있어요. 그래요? 그러기엔 너무 진짜 안 팔렸어. 근데 그 책은 진짜 약간 그 코드를 가진 분들한테는 되게 맞아.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어요. 읽어주시는 분들한테는. 네, 그래서 제 주변에서는 저는 우연히 들은 게 2번 있고 한 번은 제가 그 책을 들고 있었더니 자기 이 책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서 내가 아는 분이다. 그럼 보통 나한테 얘기해주지 않나? HFK에서의 윤주님은 저희 처음에 북토크로 뵙었고 그래서 다정한 사람에게 다녀왔습니다. 맞아. 북토크로 처음 모셨었고 저희 팀의 파트너로서 컨셉 라이팅의 첫 시초라고 해야 되죠. 시초로서 인생 첫 카피 팀을 꾸려주셔가지고 몇 년간 함께 파트너로 함께하고 계신 분이시죠. 예, HFK에서 그 인생 첫 카피를 한 덕분에 솔직히 쓸 수 있었던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요즘 소개하시는 한 줄이 계속 길어지시나요? 이럴 때마다 체감을 하시는지? 그게 정말 그렇더라고요. 뭐라고 나를 소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명함을 만들었는데 명함을 설명하려고 더 말이 길어지고 그래서 구구절절 말하게 되고 근데 최근에 뭔가 책의 추천사를 쓴다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한다거나 그러면 타이틀이 하나로 나가야 되는 너무 길게 막 내가 내 소개를 2줄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최근에 쓰던 거는 그때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했냐에 따라서 솔직히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이디어 라이터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프리랜서인지 직장인지는 사람들이 솔직히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의 라이팅을 하고 있고 뭐 책도 쓰고 카피도 쓰고 기획서도 쓰고 관련 여러 가지를 쓰면서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 지금은 아이디어 라이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역시 딱 뭔가 프리랜서는 하나의 직무
회사에서 기능하는 어떤 특정 직무를 딱 뽑아서 나와서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하기는 어렵고 개인으로서 브랜딩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그런 거. 아이디어 라이터라는 말은 진짜 처음 들어본다. 그게 뭔가 딱 그 소개했을 때 타인에게 딱 기억이 남을 만한 단어일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 그 제가 카피라이터를 10년 하다가 AP라는 이제 기획자로 직무를 변경할 때 자기소개서에 썼던 말이었었어요. 카피라이터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기획서를 써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그 전환점에 있으면서도 맞닿아 있는 일이다 뭐 이런 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썼는데 카피라이터를 하시다가 AP로 넘어가셔서 네. AP를 하시는 여정이 딱 다 담기는 이름인 것 같기는 맞아요. 해요. 아이디어 그래서 라이터. 그 면접 볼 때 대표님이 좋아했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여러 번 이직을 하셨을 때마다 뭔가 훨씬 더 누군가에게 명확하게 내 직업이 이해될 때 독립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셨는지. 예를 들면 카피라이터에서 A나 AP가 될 때는 네네. 그냥 아이디어 라이터라는 뭔가 새로운 개념을 내가 남에게 설득시켜야 할 과정이 필요 없이 노카피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직업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카피라이터로 시작했기 때문에 카피라이터라는 거는 너무나 일반 명사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아는 직업이잖아요. 그걸 뭘 쓸지, 그러니까 그 내에서 얼마나 다양한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시지만 뭐 하세요라고 하면 카피라이터예요라고 하면 솔직히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냥 뭐 무슨 광고 만드셨어요 이 정도의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 질문이었지 내 직업을 설명할 필요는 없었는데 AP로 옮겨가서부터 는 이제 설명이 필요했어요. AP가 뭐의 약자고 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다가 책을 내고 또 이제 뭐 강의를 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나를 설명하기가 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오히려 독립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안 하고 다양한 일을 동시에 할 수 있구나. 더 다양하게 해보고 싶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독립을 하는 계기? 정체성으로서는 그 계기인 것 같아요. 이제는 방송에 나오는 사람만 유명해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유명한 마케터, 유명한 작가, 유명한 카피라이터, 유명한 CD 이런 분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윤주님도 책을 내고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씩은 이제 윤주님을 인지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럴 때 그걸 전략적으로 어떤 목표하는 어떤 지점이 윤주님한테 있을까 아니면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걸까? 그러니까요. 지금 목표하고 계시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첫 출발점이 내가 충분히 뭔가 다양한 걸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궁금해할 법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비로소 시작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유명해질 수도 있는 거고 해가지고 주한님이 언급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뭔가 다양한 일을 하고 업적을 쌓으면 유명해지는 시대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유명해져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해서 그 변환이 됐다는 거가 그러인 것 같고 그게 또 뭐 요즘도 아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일어났던 일이죠. 그러니까 뭐 연예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인스타 팔로워 수를 기반으로 독립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는 자기가 매체가 되는 거니까요. 너무나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근데 유명이라는 거가 인지도의 유명도 있지만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매체가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정에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아주 쉽게는 홍보하거나 뭐를 할 수 있는 창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일단은 유명해야 나랑 협업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맞아요. 무슨 일을 하는지로 유명을 해야 될 테니까 중요하죠. 그 자신을 알리는 창구를 만든다는 건 너무 중요하겠지요. 이전에는 프리랜서란 그 업계에서 유명해지면 일이 지속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제는 내 업계 울타리라는 게 없어진 것 같아서 그냥 일단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저는 늘 얘기하지만 그거는 너무 못할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윤주님은 그런 거에 대한 불안함이 지금 있으세요? 불안함은 없는데 그게 뭐 인지도를 쌓아야 된다라는 방향이 솔직히 정말로 도움이 되는 나의 일로 되려면
생계에 도움이 되는 일이 되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런 일도 할 수 있어요. 저런 일도 할 수 있어요에 뭔가가 조금 더 알려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1년 동안 회사를 다녔지만 회사 안에서 했던 일들은 알릴 필요도 없었고 알리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들조차도 제가 카피라이팅 중에서도 어떤 일을 하는지, 광고 기획 중에서도 어떤 일을 하는지, 클라이언트 관리라던가 그런 등등의 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말을 해서 설득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여줘야지 하는 건데 대단히 많은 기획자들이 아웃풋이 저거 뭐 무슨 브랜드에 뭐 제가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니까 숨겨져 있는 초반의 일들이라던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니까 한번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는 어떤 일이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게 좋겠다. 그거는 뭘까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뭐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책을 뭐 여러 권 냈지만은 책이라는 것이야말로 정말 바이럴이 안 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책을 가지고서도 어떤 책인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이 알려지는 거는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죠. 네. 근데 저는 막연히 조직에 엄청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막 프리랜서가 됐고 네. 그야말로 몸과 마음은 직장인의 어떤 루틴에 익숙한데 일단 프리랜서가 된 상황이고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차분하거나 담담히 이런 걸 앞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금 조급할 것 같긴 하거든요. 당장 월급 맨날 20년 동안 받았는데 월급 없고 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저는 꽤 평온하게 느껴져서 윤주님의 마음이. 그게 참 프리랜서의 시간은 정확하게 가지 않더라고요. 째깍째깍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가 불안했냐면 퇴사를 하고 제가 퇴사한 지 5일 뒤에인가 아프리카에 갔거든요. 그리고 2달을 너무 재밌게 놀았고 아무것도 안 했고 그런 다음에 한국 딱 돌아와서 3일 지났나? 그때 한번 불안이 확 오더라고요. 그게 왜 불안했냐면 그때 당시에 그래도 할 일들이 꽤 정해져 있었거든요. 강의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나왔으니까 뭐 월요일은 어디가 뭐 수요일은 어디가 목요일은 어디가 뭐 이런 것들이 일주일에 한 4회 정도의 강의가 잡혀 있었는데도 이게 부족한 것 같고 시간이 되게 그 직장 다닐 때보다 내가 효율적으로 못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느끼는 딱 그런 거가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1월 중순에 들어왔으니까 2월에서 3월 중순까지도 불안함이 있었고 근데 모든 일의 시작이 3월부터 시작됐거든요. 제가 만들어 놓은 일들이 뭐 학기가 개강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 수 없는 그냥 막연한 불안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프리랜서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평생 같이 가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프리랜서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아서 워낙 또 많이 듣기도 해서 회사 그만둘 때도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불안하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면 그냥 불안하게 살려고 나가는 거다라는 말을 저 들으라고 했거든요. 제가 저 들으라고. 그때 그래서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거의 2월 한 달 동안 4월까지의 강의록을 거의 다 만들어 놨었어요. 한 달. 그럴 이유가 솔직히 없거든요. 왜냐하면 좀 더 상황을 보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훨씬 나니까 어떤 그 오디언스가 올지 모르니까는. 그러다가 3월에서 4월 넘어갈 때 이유 없이 한번 이제 강의 준비했던 거가 한겨레에서 이제 에디터들을 위한 강의를 했었는데 그거가 끝나고 거기서 성취감이라는 것이 한번 느껴지고 괜찮구나.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에 어떤 피드백이라는 것이 오고 그리고 그게 다음 걸로 이어지고 뭔가 이런 거에서 안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 생활에 좀 익숙해진다고 하는 거랑 날씨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저는 되게 활동적인 사람이니까 이제 해가 보이고 뭔가 나가고 그러면서 불안이 되게 신기하게 사라졌고 그래서 지금은 마음은 안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2월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뭐가 많이 달라졌냐? 그럼 아니거든요. 달라진 거 아니라 똑같이 하고 있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되게 그 한국에 와서 맨 처음에 불안을 느꼈을 때는 이게 그냥 어쩔 수 없는 한국의 되게 풍토병 같은 거다. 그러니까. 네, 그런. 네, 왜냐면 뭔가 유명해져야 하나라는 질문은 저는 곧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윤주님은 이 불안함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가 당연히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원래 프리랜서로서 이제 살던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과 또 직장인이다가 프리랜서로 시작을 하게 된 사람의 불안은 또 결이 좀 다를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게 근데 직장을 다닐 때에도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이 막 미래에 대한 불안도 뭐 있지만은 일이 막 그 통제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거 팀을 운영을 하지? 일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를 하지? 그럼 나는 뭘 하지? 그래서 그런 중에 스트레스성 불안이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내가 하는 게 곧 아웃풋이니까는 그거를 어떻게 할까? 근데 약간 미지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이었던 것 같아서 근데 그 불안이라는 감각이 진짜 싫잖아요. 진짜 싫죠. 나를 되게 맞아요. 잡아먹나? 너무 못나게 만드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참 싫은데 그래서 계속 그 유명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되게 좀 쪼개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 내가 바라는 유명함이 뭐지? 나는 밖에 나가서 나르면 사람들이 알아보기를 바라나? 뭐 아니면 나를 그냥 이름만 듣고서 섭외되기를 바라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신뢰를 갖고 일을 제안하는 그거. 그럼 나는 내가 하는 일로서 뭐 일을 조금 더 알리고 싶은 거구나라는 좀 구체성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되게 프리랜서가 된 이후에는 일에 관련한 포스팅을 더 많이 하려고는 해요. 그리고 그걸 하고 싶어졌고 더 그 차이. 아까 한결에 얘기하셨는데 네네. 저는 그게 딱 되게 와닿았던 게 직장인도 물론 어떤 시점에 칭찬받고 좋은 경험을 하는 게 자극이 되겠지만 이 프리랜서들은 그 칭찬이 주는 확신이 있거든요. 내가 어쨌거나 지금 하고 있는 게 점수는 모르겠지만 맞는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클라이언트한테 칭찬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좋은 순간을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감이 되게 됐고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한 칭찬 말고 또 필요한 거는 어쨌거나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이것들이 진짜 이제는 아닌가 싶을 때 일이 들어오고 내가 맞나 싶을 때 칭찬을 한번 받고 이렇게 죽으란 법은 없다. 계속 그렇게 저는 지난 몇 년 진짜 십수년이 그렇게 계속 이어져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다들 이런가 프리랜서들은 연명하듯이 이를테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요. 칭찬을 해주세요, 저를. 너무 잘하네 지금. 지금 아주 마이크 선 정리 딱 하시고. 지금 마이크도 야무지게 손도 잡고 있고 아주. 건방지게 앉아 있었네. 이렇게 다리를 쫙 벌리고. 선배님이니까 괜찮아요. 프리랜서 선배님이시니까. 뭐 20년 차시니까는. 그렇죠. 제가 또 프리랜서 쪽으로는 선배인데 6개월 만에 지금 약간 거의 따라잡힌 느낌이라 제가 윤주님 포스팅에 약간 워워 하시라고 저한테 선배로서 보낼 시간을 1년 정도는 주셨으면 좋겠다. 1년이나? 한 달이면 됐지. 저도 선배 노릇 좀 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이미 약간 저는 그래도 뭔가 아직 그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왜 중간이라고 표현했냐면 40대의 어떤 프리랜서라는 선택이 진짜 철없는 이야기인데 은근히 낭만적이라는 생각을 했고 들으면서 의외로 그래서 굉장히 뭔가 내가 앞으로 프리랜서를 준비할 사람으로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렇다기보다는 은근히 낭만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 20대 때 어떤 불완전함? 미완성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든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 2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20살 때는 내 비기가 뭔지 모르고 어떤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맞닥뜨렸다면 40대는 나의 어떤 뾰족한 무기를 가지고 그 상황, 뭐든지 해볼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는 거라서 그래서 뭔가 맞닥뜨리는 거랑 맞이하는 건 다르니까 물론 연명하는 삶일지라도 그또 연명을 하면서도 뭔가 이상한 쾌감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아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것들이 이렇게 나를 연결시켜주고 있구나라는 게 그래서 되게 낭만적인 생각인데 진짜 철없죠. 네, 아니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나오는 것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원동이 낭만을 꿈꾼다라는 거가 진짜 큰 거가 맞고 프리랜서의 생활이라고 한다기보다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생활은 낭만적인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막 직장인의 삶이라는 것이 각각이 전부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거를 낭만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그거가 벗어나서 그냥 내 시간을 내가 운용한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너무나 낭만적인 일이고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거가 됐다는 거가 정말 그렇고 주체적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낭만적인 일이죠. 그래서 그건 낭만적인 일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 40대 프리랜서가 된 낭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방금 윤주님이 말씀하신 것에서도 저는 답이 보이는 게 제가 처음 프리랜서를 시작했던 혼자 일을 시작했던 때는 제가 더 어렸었고 20대였고 그때는 나에게 주어진 이 많은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거나 컨트롤하지 못했었어요. 그냥 한 달, 두 달, 1년이 그냥 훌렁훌렁 가는 거예요. 하는 거 없이. 근데 어쨌거나 40대 프리랜서에 이제 발을 딛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체계적으로 오늘도 윤주님 운동을 하고 오셨잖아요. 이런 것도 저는 20대 프리랜서가 하지 못하는 굳이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왜 하지? 잠을 덜 자고 일하다 이제 잤을 수도 있어요. 다 맞아. 땡겨서 체력 없이. 땡겨서 일하느라고 보통은 맞아요. 이제 잘 시간이고 그냥 그게 열심히 사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젊었을 때는 원래 아침에 출근 전에 운동을 하셨었어요. 회사 다닐 때도. 그럼 달라진 게 아니고. 맞아. 그래도 수영하고 나와서 이렇게 공원에 앉아있진 못했잖아요. 그랬죠. 그것도 했어요. 하셨대요. 그러니까 되게 아까 전에 했던 말이랑 되게 맞닿아 있는데 그 프리랜서의 시간이 정말 어떨 때는 빠르게 가고 어떻게 하면 느리게 가잖아요. 그래서 3월에 저랑 4월에 저랑 5월에 저가 진짜 다른 거예요. 막 이 생활에 적응을 하고 있는 그 시기여서 두 가지가 지금 들으면서 알아보고 싶었는데 하나는 제가 프리랜서를 맘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20년 이런 생활을 했으니까 저는 제가 시간의 자유가 와도 흐트러지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거든요. 저는 그냥 일찍 일어나서 일을 딱 정해진 시간에 하고 그리고 끝나면 쉬고 밤에 빨리 자고 그리고 아침에 운동하고 이거를 좋아해서 하는 사람이고 일을 늦게까지 하는 거를 느려가면서 하는 거를 원래도 안 좋아했어요. 저는 마감이 있으면 마감 한 이틀 정도 일을 끝내놓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금 한 번 더 보고서 하는 거고 근데 이거를 뭔가 직장 밖에서 경험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게 되게 내가 가진 무슨 일을 할 수 있나라는 능력보다도 이게 생각보다 좀 좋은 능력이구나. 이렇게 내가 내 시간을 컨트롤을 잘한다는 거가 되게 내가 가진 자산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래서 그걸 그냥 제가 이걸 직장에서 배웠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그냥 저는 나왔더니 정말 이게 프리랜서들과 함께 아니면 되게 비정형적으로 일하는 분들과 협업할 때 되게 장점이더라고요. 그 납기를 정확하게 마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을 하면서 또 저녁에 그냥 일을 하는 건데 근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가 달라지진 않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의 일을 하면 밤에 강의가 많잖아요. 직장인들은 퇴근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뭐 7시 반에 시작한다 그러면 10시에 끝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인의 루틴대로 생활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수영 갔다 와서 전에는 한 10시 정도부터 일을 이제 빨리빨리 쳐내고 뭐 밥 먹고 이렇게 갔는데 그런 생활을 좀 한두 달 했더니 뭔가 너무 몸이 깨운치가 않고 제가 원래 어깨에 결림이 없거든요. 수영을 많이 해서. 근데 어깨가 막 결리는 것 같고 뭔가 생활이 삭막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왜 그러지라고 했더니 하루에 쓰는 여유 시간이라는 게 너무 없네. 퇴근을 너무 늦게 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늦게 강의가 있는 날은 수영하고 일부러 오전은 통으로 놀아요. 성북동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좀 놀다 온다던가 아니면 산책을 한다던가 해서 점심 전에는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좀 하루에 일하는 양을 좀 정해놓고 9 to 6의 루틴은 없지만 그 일하는 시간 자체는 좀 정해놓고 하니까 정말 약간 숨통 트이면서 좋더라고요. 그런 거. 근데 그게 요일별로 다 다르다. 그게 프리랜서의 삶이다. 그게 프리랜서. 예.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거에도 적어놨었는데 보통 직장인들은 아무리 힘들고 빡세도 토요일, 일요일을 가지고 있잖아요. 프리랜서는 그런 정해진 휴일이 없어서 혹시 윤주님은 어떤 휴일의 루틴 아니면 휴식의 루틴을 만들고 계시는지도 궁금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답이 조금은 된 것 같고. 이번 학기라고 치면 이번 상반기는 그 수강 신청 되게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수강 신청 망한 사람처럼 그렇게 산 것 같아요. 정확하다. 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 수강 신청을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1학년 1학기 때 실제적으로 그때도 수영을 들었는데 학교에서 수영을 가운데에 두고 전후로 수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의 듣고 수영하고 다른 데 강의 가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죠. 뛰면서 벗으면서 들어와서 수영하고 그리고 뒤에도 막 머리 말리면서 뛰어가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뒤에 거를 드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너무 뭉쳐서 해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의 나가는 거는 월화수 이렇게 뭉쳐놨어야 되는데 띄엄 있으니까는 다음 학기 진짜 잘해보려고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니 근데 워낙 또 광고회사에 계셨으니까 또 업무량이 많은 상황에서 타임 매니징 하는 것이 익숙하셔가지고 더 잘 적응하신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거는 정말 타임 매니징을 할 줄 알면 저는 프리랜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무리라는 거가 직장 생활에서도 다 똑같았는데 같은 프로젝트를 무리하는 방식이 3시간 내에 끝나야 되는 거를 7시간, 8시간 일을 해서 무리를 하면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왜냐면 본인도 힘들고 그거는 팀도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무리를 하는 방향을 마감 시간은 정해놓고 내가 3시간 내에 뽑아내는 거를 어떻게 더 아웃풋을 낼 거야 방향으로 무리를 해야 되는 건데 많은 저연차 저도 어렸을 때 딱 그런 게 시간이 좀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내가 오전 회의로 미루고 밤을 새면 되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롱런이 안 된다. 마감은 늘 오후 4시, 5시로 해놓고 내 능력을 오버해야 된다. 맞아. 또 윤주님이 예전에 개그 팟캐스트를 하셨어가지고 그 개그 팟캐스트였나요? 개그 분야였어. 네네. 비보와 경쟁하는 네네. 저 그때 들었던 에피소드 중에 배달이 되는데 너무 좋다. 여기서 그냥 짜장면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어머머. 네. 지금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사장님 그거 있으세요? 메뉴판? 저희도 조금 이따 주문하고 싶은데. 저희도 주문해도 돼요? 짜장면? 오, 지금 그냥 주문하면 되겠다. 그러면 끝나면 와 있는 거잖아. 간짜장 먹고 싶다. 짱이다. 너무 좋다. 사장님 저희 간짜장 3개요. 간짜장 3개. 간짜장 3개. 네. 고맙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위해 온 것 같은 기분. 맞아. 너무 간짜장 최고다. 지금 딱 깔끔하게 아침과 점심 너무 사이. 행복한디. 아니네 벌써 11시 40분이네. 먹을 시간이네요. 다시 돌아가면 뭐 얘기하고 있었지? 왜냐면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우리가 지금 짜장면을 시키게 됐냐면 원래 저희 팟캐스트 이름의 아이디어를 윤주님이 주셨었잖아요. 뭐였죠? 윤주님이 직장인이실 때고 제가 프리랜서일 때 제가 막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직장인한테 기선제압하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마무리하려면 맞점하세요로 끝내야 된다. 그것이 직장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죠. 처음에 우리가 주제는 일에 대한 것만 해볼까라고 고민하던 시점에 맞점하세요랑
근데 조금 더 다루는 범위를 일상적인 범위로 넓히자 해서 그 이야기는 사이시옷으로 이름을 최종 정하긴 했지만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잘 정했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나는 이 맛점하세요가 직장인의 어떤 대화 끝내기 스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아니 그리고 직장인들은 매일 점심을 먹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직장인만 먹어? 근데 저는 그것도 궁금했던 거야. 윤주님은 이렇게 그래도 루틴을 정해서 일과를 보내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일을 하다가도 12시가 됐으면 식사를 하고 그런 루틴도 지키시는 편이세요? 아, 그러진 않아요. 그게 그날 따라서 저는 아침에 수영을 하니까 배가 좀 빨리 고프거든요. 근데 회사 다닐 때는 11시 반부터가 그 점심시간이었어서 배가 고파도 약간 참았다가 먹는데 그날 오전에 좀 빡세게 수영했다? 그러면 바로 먹고 오자마자 그냥 배고프면 먹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배고플 때 밥을 먹는다. 그것이 풀이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거의 집에서 차려 먹는 경우들이 많아서 요즘은 아침에 김밥 말아서 저녁까지도 먹고 뭐 이렇게 풀이되고 달라진 점에 가장 큰 게 김밥을 많은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김밥 사서 먹잖아요 보통. 근데 말아 먹어요. 뭔가 어떤 명상처럼. 아유 전쟁 같던데. 전쟁 같은데. 명상 같지는 않고 진짜 김밥은 전쟁 같은 일이던데요. 김밥 많은 일은. 재료가 몇 개가 들어가 너무 많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아까도 얘기하셨던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프리랜서 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지금까지도 일을 시작하면 밥을 안 먹어요.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아 진짜? 저는 딱 집중을 하고 있으면 역시 선배님이야. 역시 선배님은 달라. 근데 그게 좋은 게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루틴이 깨지고 건강이 망가지고 하는 걸 텐데 그래서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나 보다 하고 어떻게 이걸 끊으면 밥을 먹고 나면 그날이 그냥 그래요? 밥 먹었으니까 오늘 일도 끝나는 것 같은 기분일 때가 저는 많아요. 그거는 술 아닌가?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저만의 모든 프리랜서의 얘기가 아니라 저만의 얘기일 텐데 근데 직장인도 그러니까 직장인 되게 다양하지만 어쨌든 정해진 큰 틀이 있잖아요. 어떤 시간이라든지. 근데 프리랜서는 진짜 각양각색인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윤주님은 프리랜서 중에 가장 직장인 같은 프리랜서.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질문들이 하나도 안 먹히는 거야. 여기 엄청 뭘 쓰셨는데 다 너무 진지하세요. 저 막 넘겨봤는데 질문할 게 없네. 아니 그리고 제가 아까 한 질문이 나를 너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 이미 다 끝나버린 날라간 질문들은 휴일은 정해두는 편인가요? 네, 달라진 평일 저녁과 일요일 저녁 아니요. 재취업을 생각해 본다면 아니요. 그래서 프리랜서는 진정 자유로운가? 아니요. 진정한 자유는 죽어서나 오는 거죠. 근데 조금 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윤주님은 이 직전에 팀장이셨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보통 피플 매니징을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나만 매니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는 나 스스로를 매니징하는 얘기를 주로 했다면 함께 일하는 사람이 이제는 부재하니까 클라이언트는 그전 직장에서도 원래 있었던 존재들이 있고 근데 팀 동료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게 늘 약간 이 말 하는 게 조심스러운데 근데 회사 다닐 때도 그런 말 많이 했는데 저는 정말 그 팀이 없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예상 밖인데 무슨 질문을 준비하냐고. 너무 윤주님은 너무 모르니까 팀원을 싫어한다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진짜로 신기하다. 왜냐면은 저는 그럼 나도 반대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원맨 팀이잖아요. 그리고 그쵸. 멤버들 중에도 되게 큰 회사지만 원맨 팀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CEO 스텝일 경우도 그렇고. 근데 여태까지의 생각은 저는 혼자 일해봤으니까
혼자 여러 일을 하는데 익숙해서 더 프리랜서가 돼도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 반대네. 고연차까지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저랑 비슷할걸요. 팀을 좋아하면 독립을 할 이유가 없어요. 회사는. 팀워크로 일하는 것이 좋으면. 진짜. 진짜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팀워크로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방금 팀으로 일하고 싶다 그래서 있나? 아니 저는 좋아하잖아요. 저는 요즘 좋아하지. 저는 너무 오래 혼자 일을 했고 진짜 10년 거의 15년을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생기는 협업의 기회들이 저는 너무 놀랍고 신기한 경험들을 계속하거든요. 또 혼자 일하시는 프리랜서 작가님이랑 컨텐츠를 만들다가 둘이서 이렇게 세트를 만들 일이 있어요. 영상을 찍는 데였고 우리가 둘 다 세트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뭐 뚝딱뚝딱해서 완성이 어쨌거나 됐어요. 되는 순간 둘이서 야 이게 같이 하니까 되네. 이거 남들은 이제껏 이렇게 일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는 계속 혼자 싸우고 혼자 실패하고 못하는 거라 그랬는데 이게 서로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하면서 답이 나오는 게 그 순간 너무 신기해서 그날부터 저는 약간 이거는 협업이다. 앞으로 나에게 오는 일들은 다 협업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은 날이었는데 그 이후로 저는 계속 좋아요. 지금 하는 프로젝트들도 좋고. 근데 지금 주아님이 말하는 협업은 팀하고는 진짜 다른 거가 있어. 왜냐하면 팀이나 회사 조직에서의 그 팀은 상하거든요. 상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랑 지금 이렇게 평등한 커뮤니케이션에서 협업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서 맞아요. 그 팀이란 회사에서의 팀은 그렇게 수평적일 수가 없으니까는 그거가 그러니까 매니저가 있고 피 매니저가 있고 매니저 위에는 또 다른 더 높은 매니저가 있고 또 불필요한 관계들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수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효율적일 때도 있고 수평이어야 하는데 그게 어려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 그래서 만약에 직장인들도 가끔 비슷하면서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순간을 맞이하면 와 일할 맛 난다 재밌다라고 느끼는 날도 있지만 매일 그렇진 않죠. 거의 1, 2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직장인의 협업과 프리랜서 협업에 대한 주제도 적어놨었는데 그것도 다 설명이 되네요. 보통 프리랜서의 협업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지금 계속 듣고 말하려 해야 되는데 깨달음을 얻는 시간인데 아니 프리랜서의 협업은 저는 그동안 계속 정말 동등한 관계에서 협업을 해왔던 게 맞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직장은 프리랜서는 그게 없죠. 내부 고객이 없죠. 그죠. 네, 프리랜서는 그죠. 외부 고객들만 있는데 직장은 팀이라는 내부 고객 또 타팀 뭐 유관 부서들도 다 내부 고객이고 하니까 또 조금 더 복잡한 관계들이 많죠. 내부 고객의 핵심은 외부 고객처럼 바꿀 수 없다라는 거. 그거에서 오는 그 고민이 시작되는 건 거죠. 맞아.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도 뭐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이 좋다라고는 하지만 한계가 당연히 있죠. 내일도 봐야 되고 한 달 뒤에도 봐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와, 근데 저도 이들을 매일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주원님? 아니 지금 아니 저 짜장면이 씻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왔어? 아니 우리 거 말고. 아니에요. 저기 지금 옆에 공원에 일하시는 남의 집 짜장면 보시느라고. 저거 부를 것 같은데 어떡하나. 저 주한님 같은 스타일이신가 보다. 일이 끝나지 않으면 안 드신다. 그러니까 저분 그렇구나. 저분들도 아마도 프리랜서이실 그런가 보다. 주한님 스타일. 아니 저는 일을 끝내야 식사를 한다는 건 또 어떤 저의 문제점에서 시작이 되는 거냐면 전 하루에 두 가지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의 차원이 아니라 하루에 A란 일을 마치고 나면 그 일이 소진돼 버리는 그 하루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이어서 심지어 예를 들면 저 프리랜서를 하다 보면 계산서를 끊어주거나 이럴 일들이 견적서를 써주거나 그럴 일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작은 일이잖아요. 계산서를 하나 발행해도 하루가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계산서는 오전에 발행하지 않아요. 되게 만족감이 쉽게 없는 타입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쉽게 지치는 타입인가요? 되게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는 프리랜서의 특징이라고 하면 주한님의 특징. 그러니까 이건 완전 저의 특징. 오늘 이거 녹음을 오전에 하고 있잖아요.
이 녹음이 끝나면 저는 이걸 편집하는 일은 할 수 있으나 전혀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프로젝트 못하는 두 거예요. 개 발생되는 건 안 된다. 한 가지 네네네. 프로젝트를 쭉 할 수는 있지만. 근데 프리랜서란 여러 일이 항상 겹쳐 있는 법인데 그치.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을 때 끝을 내는 편이고 저를 알고 저를 파악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학교를 다닌 거야? 뭐 이렇게 국영수 같은 거가 하루에 있잖아요. 근데 국어를 쭉 할 수는 있죠. 그래서 그 1교시에 모든 게 달렸네요. 국어를 끝냈는데 어떻게 수학을 공부했어요? 국어 하고서 영어는 할 수 있는데 그날의 1교시가 되게 중요하다. 너무 명확해. 1교시 체육 돼버리면 되게 심각하다. 제 성적표를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국어만 했어. 초중고 대학교는 안 맞고 대학원이 맞는 사람이네요. 쉽지 않은 인생인데. 대학원을 갔어야 되네. 네, 쉽지 않은. 왜냐면 대학교까지 안 맞았는데 대학원을 선택하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평생교육원 이런 게 많아요. 그렇죠. 깨달음을 얻는 시간. 그렇네. 참. 프리랜서를 고민하는 직장인 또는 취업을 고민하는 프리랜서.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 고작 6개월차 논기간 빼면 4개월차. 그래서 누군가한테 조언을 하고 말 입장이 아니다. 직장인이 되고 싶은 프리랜서에게는 뭔가 윤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내 시간을 잘 쓸 수 있다면 직장을 나와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듯이 직장을 들어가려는 사람한테 필요한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근데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방금 이야기를 했던 제가 프리랜서로 나왔지만 직장인의 아이덴티티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프리랜서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프리랜서를 잘하던 사람이 직장인도 잘하고 직장인 잘하는 사람이 프리랜서도 잘하는 건데. 진짜 그리고 정확히 이게 윤주님 저희가 우리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예요. 그래요? 공통적인 감각에 대한 이야기. 이게 윤주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주제예요. 왜 자칫 프리랜서들이 진행하는 다른 어떤 콘텐츠를 보거나 프리랜서가 주제인 걸 보면 직장인들은 항상 똑같은 일만 하고 갇혀있는 사람들이고 프리랜서만 자유롭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직장 내에서도 너무나 많은 새로운 일을 시도하라는 압박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는 이 시대와 이 국가가 원하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가 뭐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조금 더 쌓아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새로운 일이 들어왔을 때 그냥 뭐 해보죠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더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라고 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회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네라는 것을 그것도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되게 월급도 너무 중요한 얘기기는 한데 저는 이제 그 회사 생활을 20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거는 막 월급이 안 들어와서 불안하다 그거 때문에 재취업을 할 것 같지는 않고 왜냐면 저는 그 또 제 그 가족 구성의 그 특이점은 저는 혼자 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정비라는 것이 많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딱 오히려 나는 누군가랑 같이 일하는 거가 훨씬 더 시너지가 나는 사람이야. 뭔가를 계속 팀하고 상의를 하고 그리고 뭔가 규모가 큰 일을 하고 싶어. 막 저기 큰 브랜드랑 협업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싶어. 그러면 직장에 들어가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 직장 내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연차에서는 저는 딱 나올 때 그걸 결정해야 됐어요. 나 회사에서 임원할 거야? 아니야? 라는 거가 솔직히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매니징에 그걸로 갈 거야? 근데 저는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마지막까지도 제가 팀장 중에서도 제일 연차 높은 팀장까지 하고 나왔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본부장님한테 저 팀 깨고 혼자 일하는 보직 주시면 안 됩니까를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어서 그래서 이런 사람은 조직에 오래 있으면 저한테도 안 좋고 조직한테도 안 좋죠. 저는 이제 막 더 큰 뭐 본부의 비전, 뭐 회사의 비전 이런 거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 때였어서 그거 이렇게 오래 일을 해봤으면 내 성향을 알잖아요. 언제 어떻게 일하는 게 더 나는 맞는 사람이야. 좋아해.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좀 더 해보고 싶어? 그거를 좀 고민을 하면
돈은 좀 더 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조금 더 윤주님을 알게 된 것과 되게 직장인스러운 프리랜서 스타일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막 큰 불안을 안고, 그러니까 불안하긴 한데 뭔가 다른 종류의 불안이긴 한데 불안하게 살려고요. 이렇게 살면 사라지는 삶을 이제 선택하신 거고, 제가 항상 30대 내내 궁금해하는 나이대가 있었어요. 네, 네. 그게 언제냐면 유난히 40대 초반에서 중반에 커리어를 가진 분들이 너무 불안해 하세요. 그러니까 뭔가를 다른 선택을 하려면 이번 선택이 커리어 상에서는 마지막 선택일까?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이직이든 임원이든 뭐든. 근데 얘기 두 분 하고 네. 계세요. 우리 거다. 간짜장 3개 왔고. 오늘 멀티가 되신다, 주한님. 이미 2시간 사이에 성장을 하셨다. 네. 네. 제가 그거 뭐냐면 그 40대 초반을 지나가는 분들이 지금 내 커리어가 넥스트 스텝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 임원 갈 수 있을까? 나 이직할 수 있을까? 나 독립할 수 있을까? 딱 이 세 가지 질문에 묶여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로 계속 직장에 계신 분들이 저는 제일 많았었고 한데 오늘 제일 기대되는 포인트는 그러니까 윤주님을 오래 알고 또 여러 가지 윤주님의 책도 많이 보고 일상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윤주님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가 모르는 상태로 지인이었잖아요. 그죠. 알 필요가 없었죠. 네. 근데 그걸 포스팅을 해주시는 것들이 뭔가 그런 어떤 불안한 40대 초중반들에게 좋은 힌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됐어요. 내 이야기 이렇게 풀어내면 되는구나. 늘 살듯이 살면 되는구나. 직장인이든 프리랜서든 상관없이 어쨌든 일 잘하는 사람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자기 스타일대로 일을 잘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뭔가 막연한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서 뭔가 앞으로의 윤주님의 콘텐츠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아유, 네. 나만 잘하면 되죠. 저의 괜찮아요. 오늘 그 방향은 계속 지금 이건데 우리가 처음에 주제를 뭔데요? 이게 뭔데요? 우리가 뭐야? 처음엔 일과 프리랜서 사이를 얘기할 때 윤주님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부적합한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윤주님은 그쵸, 이 주제에는 다소 부적합하나 프리랜서와 직장인에는 각각 똑같이 적합한 사람이다. 맞아요. 제 생각은 그거예요. 프리랜서 직장인 다를 거 없는 게 딱 윤주님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보통 이거 정말 보통 다들 고민하는 것들이거든요. 월급날이 사라지면 어떨까? 뭐 프리랜서 진짜 자유로울까? 내 인생 틀이 없는데 시간표 어떻게 지켜야 하며 나한테 일이 끊임없이 오긴 오나? 진짜 올까? 뭐 그런 고민들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 직장 생활 일하는 거니까 일하는 게 다. 이 질문 리스트는 그냥 제 바닥만 드러냈다. 시간 관리 못해, 끼니 걸러, 월급이 필요해. 아니 근데 제가 이게 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반년 차라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한 3년 차쯤에. 네, 해서 똑같이 내가 그대로 가지고 다른 데서 이야기를 할 때 동기부여는 어떻게 얻냐, 어떻게 그 동력을 끌어가냐 그런데 저는 방금 시작해서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동력이 있다. 그래서 약간 지금은 특이점에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그 특이점이 사실은 직장인과 프리랜서의 사이에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보통 프리랜서를 걱정하게 되면 어떻게 하세요? 방법론적인 얘기들을 주로 하는데 오늘은 오히려 그렇지 않아서 좋았어요. 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듣겠지만 직장인들이 들었을 때는 오히려 더 와닿는 얘기일 수 있고 물리적으로 정말 직장인과 프리랜서 사이에 있는 시점인 것도 맞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뭔가 조금 더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그게 뭔가 생각보다 이게 바뀌는 거가 포지션이 바뀌는 게 내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내 그대로 나와서 대응하며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내년에 또 해요. 여기서 저 궁금한 게 많고 네. 지금 또 윤주님은 또 네. 따로 사무실이 없으니까 한 맞아요. 1년 일하시면 또 어떻게 변할지 네. 출근하는 곳이 필요해지셨을지 맞아. 그런 것들도 그것도 궁금해요. 이제 월급 생각 좀 나시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것도 있을 수 끼니는 있고. 잘 챙기시는지. 저한테도 네. 약간 리벤지 매치 같은 마음으로 예. 리벤지 매치. 저는 좀 더 단정한 프리랜서가 돼서 예. 돌아오겠다. 단정. 오케이. 단정. 그래요. 그래요. 만나요. 맞점하시고요. 아, 내 건데. 뺏겼어. 타이밍만 보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네. 저희 간짜장으로 시키길 잘했어요. 네. 안 불어서. 맞아. 맞아요. 정말 현명했다. 짜장이 불기 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유, 먼 곳까지 뭔가 와주셔서. 마지막 감상 이런 예. 거 여쭤봐야 되는데 그래도 아, 이게 그래도 되네요. 이게 오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잖아요. 처음에 오는 곳에 야외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비가 원래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도 맞아요. 이게 하다 보면 되는 거다. 예.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사이시옷의 번영과 건승을 그쵸. 응원하면서 네 이런 1인의 청취자로 예,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고 네. 우리 둘이서 할 때보다 훨씬 저희는 즐겁게 네. 한 것 같고 저희는 그럼 간짜장 먹으러 가겠습니다. 예. 네, 저희 다음 주 예고를 보통 하고 끝내는데 네, 하십시오.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 그래서 네네네. 다음 주에도 재밌는 걸 아무튼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 너무 기대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버릇없이 반말했어. 맞점하세요.